며칠째 폭설이 이어졌다. 눈 속에 파묻힌 오대산 산골 마을. 은밀한 침입자가 나타났다. 사기다. 멸종 위기종인 삭. 삭은 왜 산골 농장에 내려왔을까? 강원도 3개 시군에 걸쳐 있는 국립공원 오대산. 오대산에 가을이 들었다. 나무들은 화려한 색깔을 뿜어내며 단풍의 향연을 벌인다. 그것도 잠시. 나무는 잎을 떨군다. 야생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가장 부지런한 것은 다람쥐. 청설모는 아예 감나무 하나를 차지했다. 잘 익은 감은 청설모를 살찌우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겨울을 나기 위해 청설모는 먹이를 바위구멍이나 땅속, 자기만 아는 비밀 장소에 숨겨놓기도 한다. 산새들도 겨울 채비에 들어가기는 마찬가지. 어치는 옹달샘에서 얼마 남지 않은 가을의 정취를 즐긴다. 고라니도 이곳에서 목을 축인다. 고라니는 이미 겨울털로 갈아입고 두터운 지방지를 몸속에 축적해두었다. 오대산 진고개 아래 위치한 산산마을. 7 농가가 계곡을 따라 흩어져 살고 있다. 산산마을에서도 가장 깊은 산골짜기에 위치한 이 농장은 닭과 오리를 키운다. 지난 봄에 태어난 닭은 채 1년도 안 돼 어른 크기로 다 자랐다. 농장 한켠에선 닭들 간에 힘겨루기가 벌어지기도 한다. 족제비도 이 농장의 한 식구다. 족제비가 농장 주변에 기대어 사는 것은 주 먹이인 쥐가 많기 때문이다. 산골 마을 농장도 겨울 준비에 들어갔다. 더 큰 추위가 닥치기 전에 땔감으로 쓸 장작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어둠이 내린 산골 마을. 풀숲에서 사기 모습을 드러냈다. 삭은 현재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돼 있다. 유난히 예민하고 경계심이 많은 삭. 모습을 드러낸 것도 잠시 인기척을 느끼고 이내 사라지고 말았다. (12월) 중순 오대산에 눈이 내렸다. 산골 마을의 겨울은 유난히 빨리 찾아온다. 어느새 농장은 눈으로 하얗게 뒤덮였다. 방목해서 키우는 닭과 오리들은 벌써 닭장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야생동물들은 먹이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고라니에게도 눈 쌓인 겨울은 시련의 계절이다. 눈 속을 한참 헤매던 고라니. 마른 가지를 먹으며 굶주린 배를 채운다. 산속에서 멧돼지들의 모습도 포착됐다.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다. 멧돼지들은 철저한 모계 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떼를 지어 다니는 무리는 거의 어미와 새끼들이다. 어느 동물보다 식욕이 왕성한 멧돼지들은 겨울철 먹이가 부족하면 마을로 내려와 종종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눈 내린 다음 날 산골 농장. 여기 그 겨울 들어서 닭장 안이 심상치 않다. 뚫리질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쪽 지금 지난번 눈이 많이 오니까 닭이 뭔가의 습격을 받는 것이다. 지금 뜯어먹고 이쪽에 잡아갖고 뜯어먹고 묻어놓고서 그다음에 지금 이쪽 올 거를 전부 다들 물어갖고 잡아놓은 거. 닭장 안의 광경은 처참했다. 그리고 이쪽은 진짜 집하고 좀 가깝고 개들도 위에 있고 그래서 조금 오랫동안 버티고. 여기가 살쾡이가 이제 닭을 몰고 들어가면서 피도 흘리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 안에서 잡아먹고 보통 평균적으로 뭐 이틀에 한 마리 꼴은 잡아다가 지금 계속 먹은 거거든요. 농장 주인은 닭을 물어 죽인 범인이 사기라고 확신했다. 이게 가장 최근에 잡아먹은 건데 이게 어제 밤이거나 이렇게 오늘 새벽이거나 이게 아직 물기가 다 안 말라 있잖아요. 지금 먹었으니까 이게 지금 다 먹은 거라서 아마 오늘 저녁쯤이면 또 한 마리 잡으려고 시도를 할 거예요 이게. 과연 멸종 위기 동물인 사계 소행일까? 사기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는 길목 곳곳에 무인 센서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리고 제작진은 잠복 촬영에 들어갔다.
삭은 닭장에 나타날 것인가? 닭과 오리들은 고난 잠에 빠져들었다.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어둠 속에서 움직임이 포착됐다. 삭이다. 삭은 익숙한 장소인 듯 거리낌 없이 다가와 농장 안으로 들어선다. 철망 사이에 난 작은 틈으로 발을 뻗는 삭. 움직이는 동안 삭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는다. 야성이 살아있는 날카로운 눈빛. 고양이과 특유의 일자 걸음. 삭의 사냥은 은밀하게 진행된다. 먼저 소리를 통해 사냥할 대상을 물색한 다음 그 방향으로 서서히 전진한다. 닭은 조심스런 삭의 행동에 한 발 한 발 다가오는 죽음의 냄새를 맡지 못한다. 침입자의 등장을 눈치챈 오리들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어둠 속에서 삭이 공격을 시작했다. 삭은 순식간에 오리를 낚아채 숨통을 쬐는다. 그리고 또다시 한 마리를 잡는 데 성공했다. 먹이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위치한 포식자 삭. 최근 멸종 위기에 놓여 전 세계적으로 보호종으로 분류되는 귀한 동물이다. 흔히 살쾡이라 불리는 삭은 암수 모두 단독 생활을 한다. 얼핏 고양이와 닮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외모상 특징이 매우 뚜렷하다. 얼굴 양 미간에 난 두 개의 선명한 세로줄, 그리고 귀 뒤쪽에 있는 흰 점은 삭이 가진 고유한 특징이다. 고양이과 동물인 호랑이, 표범, 스라소니, 삭 네 종류 중 멸종되지 않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개체가 삭이다. 호랑이는 1924년, 표범은 1962년 야생에서 포획된 것이 남한에서의 마지막 공식 기록이다. 스라소니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들의 멸종으로 삭은 이 땅의 마지막 남은 고양이과 동물이 됐다. 하지만 삭마저 현재 멸종 위기에 내몰려 있다. 삭은 주로 쥐나 토끼 등 소형 동물이나 새를 잡아먹는다. (1960년대) 대대적인 쥐잡기 운동이 펼쳐지면서 쥐를 주먹이로 하는 삭도 대부분 사라져 희귀동물이 됐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삭을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지만 삭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대산 산골 농장엔 밤마다 긴장감이 감돈다. 점점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야생에서 굶주린 사객의 신선한 먹이가 가득한 농장은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다. 자신의 정체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소리를 내지 않는 삭. 삭은 하우스 구조물 위에 살포시 올라가 사냥감을 노린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삭의 사냥. 야맹증이 심한 닭은 밤에는 앞을 잘 보지 못한다. 침입자의 존재를 알아채더라도 쉽게 도망갈 수 없다. 삭의 기습 공격에 닭은 반항도 제대로 못한다. 삭은 막 숨이 끊어진 닭을 물고 구석진 자리로 간다. 일단 먹이를 확보하면 삭은 은밀한 장소에서 먹이를 먹는다. 따뜻한 살코기를 맛보던 삭이 주위를 살핀다. 먹을 때조차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다. 성찬을 마친 삭은 남은 고기를 안전한 곳에다 옮겨둔다. 다음 날 닭장안 여기저기에는 닭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다. 삭은 자기 영역 안에 있는 사냥감은 닥치는 대로 죽이는 습성이 있어 피해가 크다. 이게 이제 먹다 남은 찌꺼기들. 저녁이면 이게 닭털들 뽑힌 큰 털들이 살쾡이들이 와가지고 매일 밤마다 지금 닭들을 건드려가지고 횃대에 앉아있던 것들이 다 밖으로 도망간 거거든요. 삭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농장의 피해는 갈수록 늘어갔다. 농장 주변은 삭의 흔적으로 가득하다. 삭은 배설물로 자신의 영역을 표시한다. 순수 육식동물인 삭은 배설물이 다른 동물과 확연히 다르다. 어금니가 없어 삼킨 날개나 깃털이 그대로 배출된다. 삭으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 농장 주인은 궁여지책으로 철망을 수리해 삭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막아본다. 그리고 밤마다 순찰에 나선다. 삭과 인간의 쫓고 쫓기는 공방전이 시작됐다.
또다시 눈이 내렸다. 이번에는 한방눈이다. 폭설은 며칠째 계속됐다. 산골 농장은 눈 속에 파묻혔다. 눈은 좀처럼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다. 계속된 폭설로 오대산은 눈으로 뒤덮였다. 산골 마을들은 고립되고 길은 끊겼다. 이런 폭설은 사람뿐 아니라 산속 야생 동물들에게도 치명적이다. 이 모진 겨울, 야생 동물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암벽 아래서 사냥의 배설물이 발견됐다. 굳어있는 상태로 보아 배설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근처에 지나가는 흔적도 선명하다. 가파른 절벽. 사냥의 모습이 포착됐다. 천연기념물 217호로 지정된 사냥은 삭과 마찬가지로 멸종위기종이다. 사냥은 200m 밖에서도 소리를 들을 정도로 민감해서 좀처럼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오대산 일대에서 사냥이 카메라에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0만 년) 전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사냥. 아마도 먹이를 찾다 눈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하다. 발바닥의 탄력성이 뛰어난 사냥은 바위에선 미끄러지지 않는다. 하지만 암벽타기 선수인 사냥도 미끄러운 눈길에선 속수무책이다. 힘들게 암벽을 오르던 사냥이 결국 탈진하고 말았다. 움직일 기력조차 없는지 사람이 가까이 가도 꼼짝 않는다. 눈길을 헤쳐오다 뿔 하나를 잃었다. 사냥은 이 혹한의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을까? 산 아래쪽 눈 쌓인 계곡. 고라니도 힘들긴 매한가지.
푹푹 빠지는 눈길을 가던 고라니는 힘에 부친 듯 한참을 꼼짝 않고 있다. 다시 힘을 내보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만다. 야생 동물은 어느 때보다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농장에도 어른 무릎 높이만큼 눈이 쌓였다. 산골 마을에 내린 눈은 웬만해선 잘 녹지 않는다. 지붕에 쌓인 눈은 얼어붙기 전에 빨리 걷어내야 한다. 이런 날이면 고양이 손도 아쉽다. 닭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통로도 내준다. 늘 반복되는 산골 마을의 일상 속에 노는 또 다른 즐거움을 준다. 또 시작됐다. 해봅시다. 알았어. 기회. 농장 한켠에서는 또 다른 일상이 펼쳐진다. 호기심 많고 예민한 족제비가 눈 밑에 거처를 마련했다. 좁은 구멍을 좋아하는 족제비는 굴을 뚫어 생활한다. 족제비가 이곳에 굴을 마련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농장 주변에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닭장 한 구석에서 닭이 알을 낳았다. 배고픈 족제비가 눈박 사냥에 나선다. 족제비는 외모에 비해 과격하고 공격적이다. 쥐뿐 아니라 뱀, 개구리, 새까지도 잡아먹는다. 달걀도 족제비가 좋아하는 먹이 중 하나. 족제비는 날쌔게 달걀을 훔쳐간다. 사냥감이 부족한 겨울, 달걀은 족제비의 특별식이다. 달걀은 쥐에게도 표적이다.
쥐는 자기 얼굴보다 큰 달걀을 요령껏 굴려 은신처로 가져간다. 산산마을 농장은 다양한 동물들로 하나의 작은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산산마을 사람들은 그들만의 즐거움을 누리고 산다. 눈이 쌓이면 에스키모인들처럼 이글루를 만들어 색다른 풍경을 연출한다. 모두 산골 마을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들만의 특권이다. 여긴 감옥이야. 제법 그럴듯한 이글루가 만들어졌다. 아이들은 밤늦도록 신이 났다. 밤의 또 다른 주인공은 사기다. 삭은 닭장을 제집 드나들 듯한다. 또 어떤 닭이 순환을 당할까? 오늘 밤 삭의 목표로 정한 곳은 비닐하우스 닭장. 닭장 안은 일순간의 긴장감이 감돈다. 삭은 노련하면서도 조용하게 행동한다. 야간에도 시력과 촉력이 뛰어난 오리들은 삭의 출현을 감지했다. 그러나 삭은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사냥을 위해서라면 3미터를 이동하는 데 1시간도 투자한다. 그만큼 사냥하는 데 있어 신중하다. 어린아이가 몰래 과자를 꺼내 먹듯 삭은 조심스레 발을 뻗어 바닥에 내려온다. 침입자를 눈치챈 오리들로 이번 사냥 쉽지 않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닭이 희생됐다. 삭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털다. 여기서 잡아먹었나 본데. 여기서 뜯어먹었네. 다 먹고 갔나? 이게 뭐야? 오늘도 삭과 인간의 공방은 이거다. 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다 치워먹었네.
반 뜯어 먹었는데 묻어놓고 갔네. 야생동물도 물론 뭐 살아야겠지만서도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 그러면은 뭐 우리가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뭐 전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런 상황까지 온 상황이죠. 다른 농가에서도 제보가 이어졌다. 이 농장에선 밤새 닭 2마리가 희생됐다. 공격을 받은 또 다른 닭은 숨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다. 아침에 닭말주로 나니까 닭이 한 마리 죽어 있어. 그 고년인지 살쾡인지 몰라. 안 됐던데. 사냥을 하고 나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게 사계 습성이다. 그런데 아직도 닭장을 떠나지 않고 있다. 벽면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건 분명 삭. 양미간의 2줄이 선명하다. 이거 뭘 들어가서 못 나오네. 들어가긴 들어가지 못 나오네. 삭은 입구가 좁은 구멍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곳을 못 찾은 것이다. 작은 데로 또 들어갔을까? 닭장문을 열자 삭은 쏜살같이 도망쳤다. 하지만 언제 다시 삭이 나타날지 모른다. 농장들은 삭의 침입에 당해낼 재간이 없다. 삭으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 농장엔 닭의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이라 덫을 놓아 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농장 주인 고광석 씨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관의 피해 상황을 정리해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삭으로 인한 닭 피해가 올겨울에만 200마리나 되니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호소했다. 고광석 씨처럼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농가가 점점 늘고 있다. 결국 환경부에선 뒤늦게나마 보상책을 내놓았다. 야생동물로 인해서 어떤 농작물 피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는 그 피해 예방 시설을 이제 설치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사후에 불가피하게 이제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도 이제 그 일정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그 보상 근거 규정을 저희 법에 마련을 했습니다. 다만 그 이제 금년에 법이 제정되다 보니까 아직 실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어떤 피해 보상 같은 게 아주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 지난 2월부터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그 내용에 따르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울타리 등의 시설 비용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입은 피해에 대해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해 주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이 법령이 제정되긴 했지만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당국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겨울이 깊어지자 새들은 먹이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어치는 얼어붙은 감꼭지를 쪼며 허기를 달랜다. 쇠딱따구리는 나무 위에서 열심히 먹이 사냥 중이다. 날카로운 발톱으로 몸을 고정한 채 나무 껍질을 쪼아 그 속에 사는 벌레들을 찾아내 먹는다. 박새는 말벌집을 차지했다. 말벌집은 펄프 재질로 돼 있어 보온이 잘 된다. 추위를 피해 말벌집에서 겨울을 나던 벌은 꼼짝없이 박새의 먹이가 되고 만다. 모처럼 박새는 굶주린 배를 채웠다. 긴 겨울, 산골 마을의 농장은 여러 무생명들을 보듬는 장소가 된다. 어느새 박새는 좁은 파이프 안으로 날아들었다. 박새는 우리나라 전역에 사는 흔한 텃새다. 추위를 피해 파이프 안을 둥지로 삼았다. 제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작은 공간. 파이프 안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월동 장소다. 이곳 산골 농장에서 팔자가 가장 좋은 건 개다. 힘들게 먹이를 구하지 않아도 개의 밥상은 늘 푸짐하다. 까마귀가 개의 밥상을 탐낸다. 개가 잠들기를 기다려 까마귀는 염치 없이 남의 밥을 슬쩍한다. 잡식성인 까마귀에게 개밥은 훌륭한 만찬이다.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오대산 깊은 산속. 모든 시간이 멈춘 듯하지만 생명체들은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 좀처럼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노란 목도리 담비가 겨울 산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담비도 삭과 함께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돼 있다. 담비는 암수가 함께 쌍으로 다닌다. 그런데 둘 중 한 녀석은 몸 색깔이 희다.
흰담비는 염색체 이상으로 멜라닌 색소가 빠져 백화 현상을 일으킨 일종의 돌연변이다. 노란색과 갈색이 어우러진 것이 정상적인 노란 목도리 담비의 모습인데 알비노 현상을 일으켜 몸 색깔이 하얗게 변한 개체가 드물게 발견된다. 족제비과 동물 중에서 담비가 몸집이 제일 크다. 숲의 귀공자라 불리는 담비는 혹한 속에서도 그 생명력을 지켜가고 있다. 도로에서 삭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차에 부딪혀 뇌진탕으로 죽은 듯 사체는 깨끗하다. 야생동물 이동 통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우리나라 도로에서 이런 사고는 빈번하다. 교통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닭농장 바로 앞 도로. 삭과 인간의 지리한 싸움이 끝난 것일까? 삭의 주검이 발견된 이후 산골 농장은 평온을 되찾았다. 아이들은 막바지 겨울방학을 만끽하느라 여념이 없다. 침입자가 사라진 농장은 모든 것이 평화롭다. 이날 밤 닭과 오리들은 모처럼 고운한 잠에 빠져들었다. 그렇다면 농장은 삭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일까? 삭이 죽은 지 일주일 후 농장엔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다. 또다시 닭장 안에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졌다. 곳곳에 나뒹구는 닭의 시체, 삭의 공격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지금 여기도 지금 뜯어먹고 잡아서 뜯어가지고 먹다가 이것도 이제 지금 대충 덮어놓고 그러고 나간 거고. 농장 주변에는 삭이 다녀간 흔적이 선명하다. 한 개체가 사라진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다. 이번엔 대낮에 삭이 나타났다. 야행성인 삭이 낮에 사냥을 나선 것으로 보아 매우 굶주린 듯하다. 녀석은 지난번 농장을 습격한 삭보다 몸집이 조금 작다. 그렇다면 죽은 삭의 빈자리를 어떻게 알고 나타났을까? 정유자가 늙거나 아니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죽게 되면 그 주변에서 항상 그 기회를 노리는
다음 개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개체는 죽은 그 점유자의 공백을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여러 수십 군데에다가 자기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희미해지기도 하고 금방 배설한 건 아주 찌질한 거죠. 그걸 유무에 따라 알게 되는데 그게 희미하면 즉시 그 인접한 개체에 돼가지고 그 점유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있던 제3의 개체가 그 인접 개체에서 또 배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개체군 살팽이 서식지 내에서 개체군 내에서 가장 좋은 서식지의 공백은 신속하게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산골 마을의 평화는 깨지고 말았다. 다시 시작된 사계의 은밀한 사냥.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사냥감을 향해 전진하는 삭. 예전 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람보다 동공을 3배 이상 크게 뜰 수 있는 삭은 어둠 속에서도 낫같이 사물을 구별한다. 일자걸음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떼는 삭은 영락없는 사냥꾼의 모습이다. 삭의 공격은 어둠 속에서 이루어졌다. 삭은 어느새 닭 한 마리를 낚아채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혼자만의 만찬을 위해 은밀한 장소로 이동한다. 새로 닭장을 차지한 삭의 사냥은 이렇게 시작됐다. 농장 주인 고광석 씨는 다시 밤마다 삭을 쫓기 위해 나섰다. 먹이 부족으로 산골 마을에 내려온 삭. 지난 5년간 삭에게 닭과 오리 천여 마리를 잃은 농장 주인. 삭과 사람, 이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은 진정 없는 것일까?